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조화의 강스타입니다. 자, 오늘요 아주 쇼킹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요.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금과 관련된 큰 폭의 아주 쇼킹한 역대급의 대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 세부담이 늘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국회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만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강력한 규제책이 나온다, 이것만으로도 시장에서의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집값 상승에 대한 억제에 대한 시그널은 분명히 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특별공급에 관련된 분양시장이죠. 특별공급과 관련돼서 제가 어제도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만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비중이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업로드를 했었습니다만 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늘게 되면은 일반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10만원씩 착실하게 납입하셨던 분들에게는 그만큼 청약 기회가 상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늘지, 그게 적정한 부분이 얼마만큼인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25%까지, 그러니까 5% 상승에 그쳤고요. 그리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없는데 이번에 늘렸죠. 15% 공공택지 같은 경우, 그리고 민간택지 같은 경우는 7%로 상승하게 됐습니다. 일반 공급 물량은 그만큼 축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소득 기준도 좀 바뀌었습니다.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를 한다. 그러니까 소득 기준을 좀 완화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됐네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들에게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 그리고 공공분양 소득 조건은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 맞벌이 140%까지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러니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급 물량을 늘린 건 아니고요.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이게 진짜 나올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먼저 종부세가 중과가 됩니다. 기존의 종부세율이요, 0.6%에서 3.2%까지 이 구간이었는데 12, 16 부동산 대책에서 이것을 상향 조정을 했었죠. 0.8에서 4%까지. 이것이 국회에 통과가 되지 않고 체류 중이었는데요. 이것을 더 높였습니다. 1.2%에서 6%까지 거의 2배가 상승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보유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매물로 일부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일전에도 방송을 했었습니다만 기존에는 비규제 지역에서 규제 지역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에 대한 규제를 적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아서 분양을 받은 분들, 당첨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요. 이것도 소급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 대출에 대해서 규제지역 지정 전 규제를 적용한다.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존의 6.17 부동산 대책 이전에 모집 공고가 난 단지들은 기존대로 LTV를 적용받는다. 바뀐 후가 아니라 바뀌기 전에 LTV를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충격적인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자, 단기에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한 변경사항이 예고된 바가 있었는데 이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자, 이게 매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매물 유도를 위해서 내년 종부세 부과일을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주요 핵심 내용은요, 보유기간이 1년, 그리고 2년 미만, 2년 이상 이렇게 갈라져서 세율을 부과했었는데 12, 16 부동산 대책에서는 주택과 입주권을 50% 그리고 40% 기본 세율로 각
처분 기간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뀌는 것은요, 주택 입주권은 1년 미만이 70%, 그리고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이 되어야 기본 세율로 바뀌고요. 이번에 규제가 강화된 거는 분양권으로 보입니다. 분양권은 1년 미만이 70%, 그리고 1년이 초과가 된다면 6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가장 또 충격적인 것은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2주택이면 10%, 그리고 3주택 이상이면 20%인데요. 이것이 10%씩 인상이 됩니다. 따라서 2주택은 20%, 3주택은 30%가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종부세도 올려놓고, 그리고 재산세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 집을 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집을 팔 수 있는 출구를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양도세에 대한 세율이 크고, 그리고 납부해야 될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과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두려워서 집을 내놓을까? 그게 의문이 듭니다. 자,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 보완이 되는데요.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가 폐지가 됩니다. 그 외 장기 임대 유형은 유지를 하는데요. 의무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8년에서 10년 공적 의무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임대 기간이 끝나면 바로 등록이 말소가 되고요. 만약에 임대 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 말소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적법한 사업자에 한해서 자발적인 등록 말소를 허용한답니다. 자, 이때요, 위반 과태료는 면제가 되고요. 등록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 취득세에 대한 변경도 있었는데요. 이것이 2020년 1월 1일도 4주택자 이상인 경우에 4%까지 인상이 됐었죠. 그 당시에는 19년 12월 3일 이전에 계약 등록을 하고 3월 31일까지, 2020년 3월 31일까지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바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요, 개인 같은 경우는 1주택, 2주택, 3주택까지 1%에서 3%까지 이 계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만 1%에서 3%까지로 적용이 됐었고 4주택 이상이어야만 4%였는데요.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자, 1주택인 경우에는 1%에서 3%까지 기존과 같고요. 2주택부터 달라지는데요. 2주택은 8%, 그리고 3주택 이상은 12%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국회가 통과가 되어야지만이 가능한데, 일단 만약에 이 취득세 부분은요,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예기간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과거에도 유예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만약에 7월이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만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8월이나 9월, 10월까지 소유권 이전하신 분들은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또 어떻게 적용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과거처럼 3개월 정도는 유예기간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두서없이 PDF 파일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추이를 좀 살펴보고 다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자면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공공분양인 경우에는 5%가 상승이 됐고요.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민간 분양에도 확대 적용을 했는데 공공택지인 경우에는 15%가 새로 생겼고, 그리고 민간 택지인 경우에는 7%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이전에 모집 공고가 난 그런 단지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신 분들은 추후에 잔금 대출을 받을 때에도 종전으로 적용을 받는다. 즉 비규제 지역이었던 70%, 시세의 70%를 적용받아서 잔금을 치를 때 그 데미지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소급 적용됐다. 분양과 관련돼서 변경된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소득 기준이 약간 완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분양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고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요. 생애 최초 공급을 확대를 해준 만큼 일반 분양 물량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가 4.6%인데요. 과거에도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가 4.6%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취득세율이 2주택은 8%, 그리고 3주택부터 12%로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분들이 오피스텔을 선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약과 그리고 대출 시에도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인기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7월 10일, 오늘이죠. 오늘 오전에 발표했던 내용, 부동산 대책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강스타였습니다.